안녕하세요. 세무사 신동두입니다. 대표님, 오늘은 좀 급한 이야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며칠 전이죠.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가업상속 공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제도가 좀 바뀐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차장 토지를 공제해준다고? 주차장이 무슨 가업입니까?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대상을 확실하게 줄여라. 진짜 가치가 있는 것만 해야지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 톤이면요, 대표님, 단순한 보완이 아닙니다. 방향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가업상속공제라는 제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자녀한테 물려줄 때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죠. 그런데 대표님, 이 제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세요. 요건만 갖추면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이번 국무회의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줄이면 이겁니다. 요건을 갖췄느냐, 이 회사가 진짜 이어받을 가치가 있느냐를 묻겠다는 겁니다. 이게 왜 갑자기 나왔는지 배경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국세청이 올해 초부터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 25곳을 점검했습니다. 실제로 빵을 굽고 있는지, 고령의 부모가 정말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지, 사업장 옆 부동산이 진짜 사업용인지, 이런 걸 들여다본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25곳 중 11곳 44%에서 공제 남용 소지가 확인됐습니다. 거의 절반 수준입니다. 주차장은 더 심했습니다. 수도권 사설 주차장 1320개를 봤더니 58%가 2020년 이후에 개업한 곳이었습니다. 주차장이 가업상속 공제 대상에 포함된 게 202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도가 바뀌자마자 우르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요, 그 주차장들 중 94%는 직원이 한 명도 없고 58%는 연 매출 100만 원도 안 됐습니다. 100만 원이에요. 월 매출이 아니라 연 매출이요. 이걸 보고 대통령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게 가업이냐? 이렇게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지느냐? 대표님이 봐야 할 변화를 하나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업종이 대폭 줄어듭니다. 지금까지는 업종 범위가 꽤 넓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기술과 노하우가 축적되고 그게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업종만 인정하겠다는 방향입니다. 빵을 직접 굽지 않는 베이커리 카페, 주차장업, 주유소, 부동산 임대업, 이런 곳들이 공제 대상에서 빠질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누가 해도 비슷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은 가업으로 안 보겠다는 뜻입니다. 대를 이어야 할 만큼 특별한 기술이나 공정이 있는지, 이걸 따지겠다는 거죠. 두 번째, 자산 범위가 줄어듭니다. 이 부분이 실무적으로 영향이 가장 클 겁니다. 지금은 사업용 토지를 건물 바닥 면적의 3배에서 7배까지 공제 대상으로 인정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은 작은데 땅이 넓으면 그 땅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이번 개편에서는 이 범위를 줄이고 면적당 공제 한도를 따로 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겸업하시는 경우요, 지금까지는 공제, 비대상 업종 자산까지 같이 공제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매출이나 자산 비율을 따져서 주 업종에 해당하는 자산만 공제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대표님, 쉽게 말씀드리면요, 지금은 괜찮아 보이는 토지도 기준이 바뀌면 공제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경영기관과 사후관리가 강화됩니다. 지금은 10년 이상 경영하시면 가업으로 인정이 되고 상속 후 5년간 사후관리를 지키면 공제가 확정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10년 운영하는 게 어떻게 가업이냐 할 수 있냐. 그래서 경영기간도 올리고 사후기간도 올리는 방향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7월 세법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니까 지켜보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도 변화입니다. 그런데 대표님,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사실 오늘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이번 개편을 규제가 강해진다로 보시면 부족합니다. 정부가 지금 다시 묻고 있는 건 결국 이겁니다. 무엇을 가업이라고 볼 것이냐? 오래 했다고 다 가업인가? 가족이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해서 다 보호해야 하는가? 다음 세대에 넘길 만한 기술과 공정, 조직의 힘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번 개편은 단순한 축소가 아니라 가업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그리고요, 대표님, 여기서 많은 분들이
대표님들이 놓치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가압상속 공제의 문턱이 높아지면 세금만 늘어나는 걸로 생각하시거든요. 세금에서 안 끝납니다. 경영권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번 따라가 보시면 됩니다. 공제를 못 받으시면 상속세 부담이 커지잖아요. 그런데 비상장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자녀분들은 현금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세금을 내기 위해서 뭘 하게 되느냐, 배당을 앞당기거나 차입을 하거나 자산을 처분하거나 심하면 지분을 건드리게 됩니다. 세금 문제로 시작됐는데 지분 문제로 번지는 겁니다. 지분이 흔들리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외부 자본이 들어오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대표님 일가의 지배력이 약해질 수 있고 심하면 경영권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압상속공제는 단순히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경영권을 지켜주는 장치이기도 한 겁니다. 그 장치의 문턱이 높아진다는 건 경영권을 지키는 것도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대표님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요, 이번 변화는 상속이 닥쳤을 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차이가 벌어지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금 뭘 하셔야 하느냐, 4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우리 업종이 앞으로도 공제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먼저예요. 자산이고 사람이고 다 좋은데 업종 자체가 빠지면 나머지는 의미가 없거든요. 업종 변경 이력이 있으신 경우도 같이 점검하셔야 합니다. 둘째, 자산 구조를 지금부터 정리하셔야 합니다. 놀고 있는 토지, 대표님 일가가 개인적으로 쓰고 계신 부동산, 과도하게 쌓여있는 현금성 자산,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기준이 바뀌면 공제 밖으로 밀려나는 자산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토지 면적은 이번에 직접 거론이 됐으니까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셋째, 기술과 노하우를 자료로 바꿔두셔야 합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이 이 회사가 이어받을 가치가 있느냐 잖아요. 그러면 그 가치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장에서 오래 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해요. 숙련 기술, 공정 노하우, 원가 절감 방식, 거래처 유지 이력, 이런 것들을 숫자와 문서로 바꿔두셔야 합니다. 남이 봤을 때 자료만으로도 이 회사는 이어져야 하는 회사구나, 이게 보여야 합니다. 넷째, 승계 기록으로 남기셔야 합니다. 후계자 이름만 올려놓는 방식은 앞으로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후계자가 실제로 어떤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는지, 무슨 업무를 맡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문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상속 직전에 급하게 짜맞춘 계획은요, 이번 점검 결과를 보셨잖아요. 44%가 걸렸습니다. 급하게 만든 건 다 보입니다. 대표님,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정부의 메시지는 공제를 줄이겠다가 아닙니다. 무엇을 가업이라고 볼 것인지 기준을 다시 세우겠다, 이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승계 전략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에서 멈추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회사가 왜 다음 세대에 이어질 가치가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가업상속은 이제 세금 문제로만 보실 게 아니라 회사를 지키고 경영권을 지키고 다음 세대까지 이어갈 수 있는 길이 뭔지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7월 세법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세무사 신동대였습니다.